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맞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50대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해초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식품이며 영양분이 우수해서 바다의 채소로 불리는 미역입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이 듬뿍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미역 속의 풍부한 칼슘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뼈의 구멍을 막아주고 무릎 통증까지 모두 잡아주기 때문에 천연 뼈보약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칼슘하면 우유 또는 멸치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생미역 100g 속에는 칼슘이 960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칼슘의 왕으로 불리는 우유보다는 무려 13배나 많은, 그리고 시금치보다는 무려 25배나 되는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또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암과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역을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미역과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음식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미역과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미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미역을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요오드 함량이 높은 미역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갑상선 질환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오드는 과하게 드시면 절대 안 된답니다. 요오드 하루 상한 섭취량은 2.4mg입니다. 그런데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 함량이 1.1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역국은 하루에 최대로 2그릇까지만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역을 매 끼니마다 하루 3번 드시게 되면 요오드 과다 섭취로 갑상선 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오드 함량이 많은 미역국을 아예 먹지 않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 또한 건강한 식단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요오드 하루 권장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에 0.15mg의 요오드를 드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오드 과다 섭취로 갑상선 질환에 걸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주일에 미역국을 한 그릇에서 2그릇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미역국을 못 드시면 대신 김을 드셔도 됩니다. 김에도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요오드 보충은 꼭 필요하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미역 또는 김을 드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오드가 부족할 경우 우리 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물론 일상에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허약감과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일하는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게 되어 체중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탈모가 많이 생기며 추위를 더 잘 탄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억력이나 주의력 또는 사고력 등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일상생활 기능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미역 또는 김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역과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파입니다. 시원한 맛을 더하기 위해 파를 송송 썰어 미역국에 넣기도 하고 파와 미역을 살짝 데쳐서 초무침으로 함께 자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미역과 파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 궁합 중 하나라고 합니다. 혹시 왜 그러는지 아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역은 뼈 건강에 최고인 칼슘이 엄청 들어있는 식품인데요. 파에도 단백질, 철, 칼륨, 비타민 A 등이 들어있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랍니다. 이외에도 파에는 관절염과 류머티즘 통증을 개선시켜주는 유황 성분과 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 유황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파를 미역과 함께 먹게 되면 미역 속의 칼슘이 파의 유황과 인을 중화하는데 모두 허비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 몸에 미역의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셈이기 때문에 영양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뼈 건강과 근육 건강을 위해 미역을 섭취하였지만 아무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미역과 파는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으로 미끈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긴산 성분은 해독 작용에 탁월하여 중금속 해독 효과를 비롯하여 환경 호르몬과 발암 물질까지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난데요.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함으로써 몸도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미역과 파를 함께 먹게 되면 흡착력이 떨어져서 해독작용의 효과가 감소하고 또 혀의 미뢰세포 표면을 덮기 때문에 음식 고유의 맛을 느끼기도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와 미역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풍부한 효능을 가진 미역과 파는 따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역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의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과 고기를 달달 볶아 진한 국물을 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들기름이 고소하니 맛있기도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해서 건강에 더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발연점이 매우 낮은 들기름을 고온에서 미역과 함께 조리하면 바로 산화가 되면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벤조피렌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랍니다. 들기름에 미역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산화된 들기름 자체도 문제이지만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거품과 연기를 통해 벤조피렌이 인체로 들어오게 되니 배가 되어 건강에 해롭답니다. 결국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음식과 연기를 통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들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한 미역국으로 드시는 것은 건강에 해로우니 가급적 피하시고 국 요리 끝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미역을 꼭 볶아서 먹어야겠다고 하시면 미역과 들기름에 물을 한 컵 넣어서 볶듯이 끓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을 넣으면 아무리 볶아도 100도씨에 맞춰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미역과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미역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역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미역 속 칼슘의 흡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미역과 표고버섯의 시너지로 인해 몸에 보약이 된답니다. 표고버섯은 임금님 밥상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라갈 만큼 건강한 식품이며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불릴 정도로 체내에서 백혈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는 표고버섯 속 다당류의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의 효능을 인정해 세계 10대 항암식품으로 선정했으며 또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음식 1위로 선정할 만큼 현대에 이르러 표고버섯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답니다. 그 중에서도 에고스테롤이라 불리는 성분은 햇볕에 말리면 햇빛 비타민으로 유명한 비타민 D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타민 D로 바뀐 표고버섯이 미역과 만나면 미역 속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칼슘 흡수율을 최대로 높여주고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까지 싹 없애주니 그야말로 미역과 표고버섯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역과 표고버섯은 관절염과 류머티스 관절염까지 개선해주는 천연 관절 영양제의 역할을 하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미역과 함께 드실 때는 표고버섯은 건표고버섯으로 드시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집에서 말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표고버섯 말리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표고버섯은 건조기가 아니라 반드시 햇빛에 말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타민 D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늘이나 건조기에 말릴 경우 그저 수분만 빠져나가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고버섯은 되도록 물에 씻지 말고 물기 있는 젖은 행주로 더러운 부분만 살짝 닦아내고 말려줍니다. 이때 기둥은 떼어내줍니다. 떼어낸 기둥은 버리지 마시고 말려서 육수 낼 때 사용하거나 조림 반찬할 때 사용하면 식감도 좋고 맛나답니다. 다음은 1.5cm 두께로 채 썰어줍니다. 그리고 채 썬 표고버섯이 겹치지 않게 펴주시고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대략 2-3일 정도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말린 표고버섯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담아주시고 냉동 보관하시면 작업 끝입니다. 그리고 요리하실 때는
가볍게 물에 헹군 후 어느 정도 불려주시고 나서 사용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설명드린 표고버섯 말리는 법 참고하셔서 꼭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역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노란색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각종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등 여러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하지만 특히 노란색 파프리카는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피라진 성분이 풍부하여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여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미역이 깨끗하게 청소한 혈관에 파프리카가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미역과 파프리카는 장속 환경을 개선시켜 장내 유익한 균이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다이어트 효과까지 보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미역과 파프리카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미역 파프리카 냉채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2인분 기준 마른 미역 20g, 노란색 파프리카 1개, 그리고 양념장을 준비해주세요. 양념장은 식초 4큰술, 매실액 4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 소금 2꼬집, 그리고 겨자 소스 반큰술로 모두 잘 섞어주어 걸쭉한 농도로 만들어줍니다. 먼저 30분 이상 불린 미역을 깨끗하게 씻고 길쭉하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파프리카도 잘 씻어 얇게 세로로 채 썰어줍니다. 잘 썰어진 미역과 파프리카는 볼에 넣고 준비한 겨자 소스를 조금씩 부어가며 매운 정도를 조절해줍니다. 그 다음 조물조물 양념이 골고루 묻도록 잘 버무립니다. 너무 오래 버무리면 미역에 미끈거리는 알긴산이 나올 수 있으니 살짝만 버무립니다. 이렇게 버무린 다음 깨를 솔솔 뿌려주면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맛있는 미역 파프리카 냉채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아마 포만감은 살려주고 부드럽고 맛도 있으니 간식으로 드셔도 좋을 겁니다. 만들기도 쉬운 미역 파프리카 냉채는 바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남을 경우 냉장 보관하여 2-3일 안에 드시는 게 좋답니다. 만들기도 간단하고 몸에 좋은 성분의 함량과 흡수율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 꼭 한번 해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미역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미역의 잘못된 섭취 방법은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미역은 파 또는 들기름하고 함께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건강에 더 좋답니다. 그리고 미역은 최고의 궁합 음식인 말린 표고버섯과 노란색 파프리카와 함께 챙겨 드시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비롯하여 뼈 건강에 보약이 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말리는 방법과 미역 파프리카 냉채 레시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미역을 올바른 방법과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드셔서 더욱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